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재 중국을 향한 서방연합의 막강한 해상함대는 중국을 올가매는 강력한 전력이고 일본에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수많은 주요 국가들이 중국과 척을 지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 것은 해상에서일 뿐 육상의 서쪽에서는 그들을 고립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최근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지대에 자주포들을 배치하는가 하면 둥펑 21 탄도미사일까지 배치하며 갈수록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올가매려는 또 하나의 거대하고 강력한 군사동맹이 출현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1500년 전 중국을 크게 위협했던 돌궐 제국이 현대화된 연맹 OTS로 부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라는 말이 있죠. 여지껏 서로 죽고 죽이는 적대 관계였던 미국과 아프간의 관계가 중국이라는 공통의 커다란 적을 두고 함께 동맹을 맺고 화합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들이 최근 속속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OTS 연맹 그리고 아프간의 탈레반 등과 힘을 합친다면 이제 해상에서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중국의 서북쪽을 신장 위구르족과 힘을 합친 무장단체 ISK가, 서쪽을 OTS가, 서남쪽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인도가 확실히 올가맬 수 있는 완전한 대중봉쇄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OTS의 등장은 특히 수백여 개에 달하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OTS에서 큰 비중을 맡고 있는 터키 그리고 서남쪽에서 중국과 대립하는 인도의 경우 우리 한국의 강력한 K9 자주포와 알타이 전차를 사용하는 국가들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보면 중국이 기껏 서쪽으로 옮겨놓은 수백 개 ICBM 사일로드를 파괴하는데 우리 군의 무기 체계들이 활약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과거 미국이 소련을 고립시킨 결과 결국 소련이 무너졌던 것처럼 중국 또한 결국 무너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을 위협하는 신돌궐 제국 1500년 만의 부활. 지난 11월 12일 터키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구성된 투르크어 사용국기구 연맹인 OTS가 출범하자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021년 11월 24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15 사설 중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키르크 평의회의 명칭을 OTS로 바꾼 것은 범투르키즘의 부상을 상징한다. OTS는 특히 극단적 민족주의의 부상을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민족 간 분쟁을 심화시켜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해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이 OTS를 경계하는 이유는 약 1500년 전 중국을 위협했던 돌궐 제국의 후예가 바로 OTS이기 때문입니다. 신돌궐 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 투르크계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밀착은 같은 투르크계인 신장 위구르 지역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부추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돌궐은 6세기에서 8세기 사이 오늘날의 내몽골에서 흑해에 이르기까지 유라시아 지역의 동서남북에 걸쳐 10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강력한 민족인데요. 알고 보면 터키의 원래 발음인 튀르크를 한국식 한자음으로 음차한 명칭이 돌궐입니다. 오늘날 투르크계 민족의 조상으로 알려진 돌궐은 가장 강성했던 시기에는 수나라의 수도 장안을 점령하고 조공을 받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중국이 통일국가로 강성해졌을 때 돌궐 제국은 이에 맞서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인 고구려와 손을 잡고 중국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이후 745년 후돌궐이 멸망할 때까지 중국은 약 200년에 걸쳐 돌궐의 침입에 시달려 있기 때문에 이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OTS 연맹의 출현에 대해 본능적인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OTS의 5개 회원국을 합치면 인구만 1억 6천만 명이고 국토 면적은 450만 제곱킬로미터, 국내 총생산 합산 규모는 1조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등 7개국 정상이 참가한 12일 이스탄불 정상회의에서는 투르크어 사용국 월드비전 2040이란 명칭의 성명을 채택했는데요. 이 성명을 통해 OTS 회원국들은 2040년까지 외교 정책과 지역 안보, 경제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이 OTS의 출범을 경계하는 이유는 언어적 동질성과 민족주의적 연대를 통해 과거 돌궐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OTS 행보가 같은 뿌리를 가진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독립 움직임을 크게 촉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들만으로는 중국이 겁내지 않을 겁니다. 군의 현대화와 양적 증강을 미친 듯이 지속해온 중국은 이들에 비해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계 최강 미국이 OTS 연맹 그리고 중국에 맞서 성전을 펼치려는 이슬람 세력들과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OTS의 출범을 주도하는 터키의 의도가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는 최근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재 등 인권 문제 등으로 미국과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등을 구매한 터키를 미국이 좋게 볼 리 없었고 이로 인해 터키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할 수 없다든가 하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은 터키에게 있어 오랜 기간 수건이었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유럽연합의 적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의 편을 드는 터키를 서방연합국에서 좋게 볼 리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터키는 나토에서도 축출되냐 안 되냐 하는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고, 그리스와 이념으로 충돌했을 때도 나토 전체가 그리고 전 서방이 그리스 편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터키 입장에서는 이 같은 고립 상태를 벗어나야만 하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을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OTS가 출범하게 되면 미국도 태도를 달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통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압박하는 터키 행보야말로 가장 원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최근 인권 문제 등으로 터키와 사이가 썩 좋지는 않지만 터키가 주도하는 OTS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 분리 움직임을 부추겨 중국에 정치적 타격을 준다면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로써 현재 5개의 반중 동맹 체제가 중국을 온통 에워싸게 되었는데요. 유럽연합 EU, OTS, 아세안, 쿼드, 오커스가 그것이죠. 그리고 신장 위구르 지역에 독립을 도울 세력은 OTS뿐만이 아닙니다. 타협도 뒷거래도 통하지 않는 이슬람 전사들이 자신들의 동족 위구르족에게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가한 중국에 크게 분노하게 된 것이죠. 정말로 미국과 손을 잡은 탈레반, 그리고 신장 위구르족과 힘을 합치게 된 무장단체 ISK, 지난 8월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미국의 행동을 보고 아무리 봐도 정말 이상하다 하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철수하는 미군들이 이 지역에 너무 많은 무기들을 남겨놓고 갔기 때문인데요. 8월 30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무장단체 탈레반은 연일 미국산 군용 장비로 기세를 과시했습니다. 이들은 9월 1일 아프간 제2의 도시 칸다하르에서 미 군용 차량 험비를 타고 승전 퍼레이드를 벌이는가 하면 하늘에서는 미군이 남기고 간 블랙호크 헬기를 타고 날아다녔습니다. 탈레반의 입장을 대변하는 영자 매체 탈리브 타임스의 SNS 계정에는 탈레반군이 노획한 미군의 수송기, 장갑차, 전투기 등의 모습이 게재되기도 했는데요. 전장에서 자리를 떠날 때는 적들이 아군의 무기를 노획해 사용할 수 없도록 주둔지의 무기를 남겨두지 않거나 남겨두더라도 이를 모두 파괴하고 가는 것이 원칙이기에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 일에 대해 중동 군사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았지만 그중 의미심장한 한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2년간 평화협정을 이어왔던 탈레반에게 미군의 무기들을 쥐어주어 이들로 하여금 이들보다 더욱 극단적인 무장단체 ISK나 중국을 견제하도록 의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건이 얼마 전 일어났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2021년 11월 23일 미 국무부 탈레반 외교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톰 웨스트 아프가니스탄 특사가 탈레반과 회담을 위해 다음 주 카타르 도하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아프간 정부의 해외 자산 동결 해제, 인도주의적 지원, 탈레반과 대척점을 세우고 있는 ISK 및 부족 문제, 각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 교육, 보건, 경제 지원 등을 논의해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런 것들을 절대 그냥 줄 리가 없죠. 미국과 탈레반이 협력한다면 이들 모두가 원하는 공공의 목표는 신장 위구르 부족의 독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탈레반보다 더욱 극단적인 무장단체 ISK 또한 동족들이라 할 수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부족들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행동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지난 10월 8일 아프가니스탄 북부 이슬람 사원에서 폭탄을 이용한 ISK의 공격은 위구르족 무슬림 순교자에 의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가해진 위구르족 무슬림 ISK의 공격은 중국을 향해 일어난 것이 아니지만 이번 사례는 ISK가 위구르족과 자신들을 공식적으로 연결해 발표한 첫 사례이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ISK가 위구르족과 손을 잡았다면 위구르족을 이제껏 끔찍하게 탄압해온 가장 큰 당사자인 중국에게 다음 공격이 가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요. 실제로 얼마 전 현지 시각으로 11월 23일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신장 위구르족 자치구 분리주의 단체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 같은 순위파인 탈레반, ISK 등 무장 세력을 등에 업고 세력을 확장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탈레반이 여러 차례 ETIM과 선을 긋는 공식 발언을 했음에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과 협력하는 탈레반은 ISK와 적대적인 사이이지만 공공의 적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라면 미국과 탈레반, ISK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모든 이슬람 전사들이 모두 힘을 합쳐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포린 폴리시의 보도에서는 미군 철수 후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둘러싼 역학이 급변하면서 중국이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새로운 표적이 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최근 수년간 파키스탄 남부를 기반으로 하는 분리주의 반군 조직인 발루치스탄 해방 전선이 중국 등 외국이 지역 재원을 착취한다고 주장하며 갑작스런 공격을 자행하는 등 파키스탄 내 다수 무장 세력이 현지에서 중국과 관련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이어졌던 지역 분리주의 운동이 산발적 공격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ISK의 공격 이후부터는
이슬람 무장 단체들의 중국을 향한 공격이 성전과 같은 더 큰 위험으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서쪽에는 유럽연합 EU라는 강력한 연맹이, 그 앞에는 터키와 나머지 4개국의 반중연합인 OTS, 동남아에서는 아세안 연맹이, 인도에서부터 호주, 일본, 미국에 이르기까지 쿼드와 오커스라는 강력한 군사 동맹이 중국을 완전히 둘러싸고 중국을 견제하게 되었는데요. 이 정도면 러시아와 몽골 지역, 북한을 빼놓은 거의 전 세계가 중국을 상대로 맞서 싸우는 형국이나 다름없는 만큼 중국으로서도 이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와 터키의 경우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고 한국의 전차 기술을 통해 얻은 기갑 전력으로 중국을 상대하게 될 텐데, 이들의 노력이 중국 서부 지역의 ICBM 사일로드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한국의 무기 체계가 전 세계 평화를 지키는 데 있어 간접적으로 크게 일조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